오늘은 비교적 드문 질환입니다. 근데 한번 문제가 생기면 좀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외상 후 부종 증후군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로 이분들의 주된 호소는 이런 거예요. 어디를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 부위가 부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 붓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라앉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붓기가 빠지지 않으면서 꽤 오랫동안 문제가 좀 지속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은 주로 이제 손등 같은 데서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손등 등이 외상을 당하고요. 그리고 부종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건 주변에 섬유화가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에요. 섬유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게 뭐지? 약간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딘가를 부딪혔어요.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 부위가 붓습니다. 붓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왜 부을까요? 속에서 어딘가 찢어져서 피가 보인다는 얘기죠. 다치고 나서 붓는다는 얘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찢어졌으면 그 피가 바깥쪽으로 흘러나왔을 거예요. 근데 피부는 찢어지지 않고 속에 있는 어딘가가 찢어져서 출혈이 되고, 그리고 그 피가 피부 속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퉁퉁 붓게 되죠. 붓기가 보통 한 이틀 정도 사이에 점점 부었다가 보통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점점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한 2주 사이에 이제 멍도 들고, 처음엔 빨갛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이제 점점 그러면서 멍이 희미해지면서, 그러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섬유화가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딘가가 찢어져서 상처가 났다가 아물 때 깔끔하게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부분에 흉터가 남는 거예요. 이 흉터가 남는 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섬유화가 됐다, 피브릴레이션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손등이나 이런 조직 주변에, 특히나 이 힘줄 주변 조직, 힘줄 주변으로 해서 섬유화가 일어나고 흉터 조직들이 자리가 잡히고, 이런 질환이 오늘 이야기 드린 세크레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된 증상은 일단은 우리가 흉터난 조직들을 만져보면은 어때요? 아프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도 꽤 오랫동안 약간 좀 민감한 그런 느낌들이 날 거예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픈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조금씩 그래도 좀 둔해지지만은 뭔가 그래도 은근한 느낌의 그런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부종이 빠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종이 아니고요, 섬유화가 됐기 때문에 좀 딱딱한 느낌의 그런 부종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손등 같은 데 많이 생겨요. 우리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탁자 같은 데 통 부딪혔는데 발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아주 근근히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주 드물지만은 그래도 알아두면은 이런 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로 힘줄 주변에 섬유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힘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손목을 구부릴 때 이게 잘 구부러져야 되는데, 여기가 좀 당기는 느낌이 나면서 잘 구부러지지 않기도 할 거고요. 또 손을 펴거나 이런 힘을 쓸 때 뭔가 힘이 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죠.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자연적으로 이제 소멸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떤 경우들이 이게 몇 년, 몇십 년씩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따라서 통증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드문 질환이지만은 방금 얘기한 세크레탄 증후군보다 약간은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딘가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골절이 된 이후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색깔도 잘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점점 이 붓기가 빠지지 않고 통증은 점점 민감해지고, 그리고 뭔가 점점 이렇게 움직임도 떨어지고 강직이 생기는 이런 질환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외상 후 부종 증후군하고의 차이점은, 이 경우는 점점 지각이 과민해져요. 그래서 감각이 예민해져서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띱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거나 옷깃만 스쳐도 아프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소에 좀 땀이 많이 나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보이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관절이 굳어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위축이 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은 세크레탄 증후군에서는 뭐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구축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일단은요,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어딘가 조직 손상이 됐을 때 초기에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가 이런 후유증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처음에 꽝 부딪히거나 뭐 접질리거나 잘못 짚어가지고 넘어질 때 꺾이거나 이렇게 해서 붓기 시작을 해요. 붓는다는 건 상처가 났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갑게 해줘야 될까요? 뜨겁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거
얼음 찜질을 해줘야 돼? 아니면 따뜻한 찜질을 해줘야 돼? 자, 일단은 초반에는요, 일단은 지혈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피를 빨리 멈춰줘야 됩니다. 해서 출혈량을 최소화할수록 후유증도 그만큼 덜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어딜 삐었다, 다쳤다, 그러면 무조건 얼음 찜질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보통 24시간에서 안전하게는 48시간까지 해서 이틀 정도를 기준 삼아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해서 이틀 동안 열심히 얼음찜질을 하고 나면은 점점 붓기가 처음보다는 좀 가라앉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지혈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고요. 피가 좀 잘 돌게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나온 피가 빠르게 흡수되도록 조직이 손상된 것들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딜 삐거나 다쳤을 때 침치료가 조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전체적인 회복 기간을 작게는 30%에서 한 70%까지 회복 기간을 앞당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침을 꽂고 나면은요, 침을 꽂은 그 주변으로 국소적인 혈류량들이 한 2~3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조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피부 모세포나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분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삐었다 다쳤다 그러면은 빨리 그 근처에 한의원 가서 부항도 좀 뜨고 침도 맞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셔서 후유증이 최대한 덜 남게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어깨동무한의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소위 부항을 떠서 직접 어혈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혈침을 놔서 이런 오래된 어혈들도 다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오래돼서 섬유화가 되고 나면 치료할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의원에서는 이제 도침을 그럴 때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힘줄 주변으로 이렇게 흉터 조직들이 자리가 잡힌 거를 도침은 침 끝에 조그마한 끌이 달려 있어요. 이걸로 살짝 그 조직들을 분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섬유 조직들의 작은 상처를 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작은 상처를 내서 회복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상적인 조직으로 다시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죠.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요. 초반에는 좀 어혈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들을 쓰게 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좀 조직의 회복을 앞당기는, 재생을 촉진시키는 그런 처방들을 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해서 오늘은 외상후 부종증후군, 세크레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내가 어딘가가 삐거나 다치거나 뭐 넘어져서 이렇게 붓거나 했을 때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세요. 24시간 내에는 얼음 찜질도 충분히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틀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 그럼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골절의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뼈가 주변을 계속 자극하면서 새로 상처를 내고 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틀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종이 계속 더 심해진다든지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띈다 그럴 때는 꼭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잘 관리를 하면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좀 같이 하면서 그렇게 회복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